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두 종목 신라젠과 PI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은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과거의 부진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숫자와 계약, 임상과 국책 과제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한때 국내 바이오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였지만 임상 중단과 경영 이슈로 인해 오랜 시간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 흐름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신라젠은 우성제약과의 합병을 통해 수액제와 같은 전문의 약품 매출을 확보했고 이로 인해 과거와 달리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몇십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 기업이 가장 취약했던 현금 흐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연구개발이 길어지는 동안 매출이 없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결국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이는 주식수 증가와 주가 희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신라젠은 최근 뉴스에서 보듯이 매출 기반을 갖춘 구조로 전환되면서 이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신라젠을 과거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라젠의 핵심은 여전히 신약 개발입니다.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는 부분은 항암제 후보물질 BAL891을 중심으로 한 임상 진행 소식입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의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독 요법뿐 아니라 기존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이 후보물질이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시장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임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상은 약이 실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상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라젠은 과거 한 번의 실패 이후 모든 것이 끝난 기업처럼 인식되었지만 최근 뉴스 흐름을 보면 오히려 임상 파이프라인을 재정비하고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라젠이 보유한 기술이 단일 파이프라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적응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신라젠이 올인 구조였다면 지금의 신라젠은 분산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뉴스에서 읽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이오 산업 특성상 임상 결과는 예측이 어렵고 승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신라젠은 실패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 기반 확보,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다각화, 외부 협업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테마성, 바이오주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PI를 살펴보겠습니다. PI는 최근 반도체와 제조 산업 쪽에서 시장의 관심을 빠르게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P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세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결함 하나가 제품 전체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 검사 기술은 생산 기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PI는 바로 이 검사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기업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정부 주도의 국책 과제에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제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리기판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4년간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책 과제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해당 기술이 국가산업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고성능 메모리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일수록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고 불량 발생 시 손실 규모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비파괴 방식의 고정밀 검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PIE가 개발 중인 기술은 바로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PIE의 기술적 특징은 빛을 활용해 내부 구조를 3차원으로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 중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이 기술이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제조 공정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PIE의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정부 주도의 과제 참여는 기술 신뢰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단기 사이클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됩니다. 셋째, 검사 기술은 장비 교체 주기가 길고 한번 채택되면 장기간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PIE 역시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이 실제로 양산 라인에 적용되고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해야 비로소 실적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IE는 연구 단계에서 머무르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적용을 목표로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제 두 종목을 함께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라젠은 바이오 산업에서 제도약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매출 기반과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구축하며 다시 한번 시장의 평가를 받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PIE는 반도체와 제조 산업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화려함보다는 중장기 산업 성장 흐름에 올라타는 구조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최근 뉴스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 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와 계약, 임상과 과제로 나타나는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바이오주는 임상 결과에 따라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산업 사이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보다 구조 변화입니다. 신라젠과 PIE는 모두 과거와는 다른 위치에 서 있으며 최근 뉴스는 그 변화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약속할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은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